네, 2026학년도 수능입니다. 봅시다. 뭐 조금 자세한 풀이는 뭐 다시 영상을 만들겠지만 이건 뭐 그냥 간단하게 쭉 한번 훑어봅시다. 비문학만 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뭐 전반적으로 뭐 어땠습니까? 이게 지금 연계율이 상당히 높았다. 그죠? 거의 100%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독서 이론 같은 경우에 뭐 소재가 이제 워낙 고갈이 돼가지고 뭘 어떤 걸 읽어도 다 그냥 뭐 연계된 느낌 나죠, 그죠? 특히나 뭐 단순 관점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뭐 그냥 글자 그대로 인식하고 글의 내용을 파악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물론 뭐 해독이랑 뭐 해독과 언어 이해로 해가지고 뭐 해독은 이런 거고 뭐 언어 이해는 이런 거다라고 이제 두 개를 구분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단순 읽기니까 그죠? 아무래도 어떤 그 독서론에 뭐가 나오더라도 뭐 좀 본 것 같다. 그죠? 이해되는 거고. 그래서 연계 느낌이 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이것도 뭐 법조문에 대한 얘기인데, 뭐 물리 해석, 그 다음에 뭐 체계적 어떤 해석, 역사적 해석, 이거 나오지 않았나? 그죠? 또 담보도 얘기가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도 보증에 대한 얘기나 채무자 뭐 나오고, 채권자 얘기 나오고, 그죠? 보증이 나왔었잖아요. 수트, 그죠? 이거 뭐, 거의 100% 연계, 열팽장 얘기 나왔었죠, 이거. 인바, 얘기 나왔었잖아요. 뭐야? 그 뭐 그냥 뭐 싹 다 그냥 연계가 됐다고. 지문 자체는 거의 다 연계됐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 지문 철학 지문에서도 뭐 인격 동일성 얘기 나오잖아요. 뭐 칸트 이전과 칸트. 그다음에 뭐 스트로스는 얘기 나왔었죠. 그죠? 그다음에 뭐 롱게네스 이건 뭐 처음 보는데 이게 나왔었나? 하여튼 뭐 이래갖고 지금 이 지문도 나왔으면 연계가 된 겁니다. 그 뭐야? 그럼 비문학 지문은 거의 뭐 100% 연계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이런 경우도 있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이런 패턴으로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내년에 이제 수특하고 그죠? 수특 수화는 좀 꼼꼼히 좀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거의 중요성이 좀 더 커진다. 그죠? 연계를 좀 연계가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네, 그죠? 뭐 그렇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내년을 준비한다면 조금 더 그 수특과 수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지문을 조금 더 연습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뭐 싹 다 풀이는 못하고 그냥 뭐 답만 주르륵 한번 봅시다. 답만 주르륵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일단 1번부터 봅시다. 답만 봅시다. 답만. 일단 뭐 3번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 단순 관점에 따르면 이제 독서 능력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말소리 듣기 경험보다 독서 경험이 더 앞선다. 이게 앞선다. 독서 경험이 앞선다. 그죠? 독서 경험이 또 말소리 듣기 경험에 이제 이게 앞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떤 게 먼저냐? 이것도 기출 문제에 있지 않았나 이런 거? 그죠? 뭐가 먼저냐? 어떤 게 선행하느냐? 이런 얘기 있었죠. 그죠? 이게 지문이 어디쯤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해독 발달 전에, 그죠? 해독 발달 전에 구어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언어 이해가 발달된다. 언어 이해라는 게 단순 관점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독해 능력은 해독과 언어 이해로 나눠지는데 그 중 하나죠, 언어 이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구어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언어 이해, 그러니까 독해 능력이 발달 가능한다. 약간 좀 말이 좀 꼬여 있지만, 그러니까 뭐 말소리 듣기 경험이라는 게 뭐 구어 의사소통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구어가 말소리잖아, 그죠? 그게 더 먼저지. 이게 더 먼저다, 그죠?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2번. 단순 관점에 대한 비판 나와 있었죠, 그죠? 비판. 독자의 이제 머릿속에서 일어난 작용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비판이라고 잡았네, 그죠? 그러니까 해독과 언어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글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했던 사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그죠? 작용이 이제 어떤 과정에서 거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여기지, 그죠? 다 바로 보이고 내용 일치죠, 그죠? 어렵지 않았다. 3번 같은 경우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4번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소리 내어
단어 읽는 거, 그 다음에 그 중심 어떤 내용 파악하기 이런 내용이었는데 학생 B라는 놈이 응? 학생 B라는 학생은 A는 뭐 다 잘하죠. 그냥 학생 B는 응? 발음하지 못했고 식별하지 못해. 못 읽네 얘는. 그죠? 읽지는 잘 못하네. 독해를 잘 못하네. 읽기를 못한다. 근데 글로 읽을 때 이제 파악을 못했지만 말로 들을 때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읽지는 못하는데 잘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잖아. 갑은 누구냐? 어? 단순 관점을 지지한대. 그러니까 이 단순 관점을 지지한다. 이 본문을 지지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갑은 학생 B가 이제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지 못하지만, 그치? 발음하지 못했지. 여기까지 맞는데 글의 읽기 경험을 통해 가지고 글의 읽기를 얘는 못 읽잖아. 못 읽는데 뭐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못한다 그랬잖아. 그죠? 중심 내용을 이거 못한다 그랬잖아. 여기 나왔잖아. 그죠? 내용 일치죠. 단순 내용 일치네. 그죠?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이상했죠. 그죠? 이거 좀 뭐 약간 변형된 내용 일치? 그런 느낌. 그다음 2번 봅시다. 두 번째 질문. 그 뭐 독서론이야 뭐 그게 뭐 약간 빡빡했지만 그죠? 무난히 넘어갔다. 두 번째 질문 봅시다. 이것도 보면 이제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보면 일단 뭐 법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법 해석을 하는 세 가지 방법. 물리적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요 세 가지 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물리적 해석이라는 거는 뭐 그냥 뭐 단어나 문장 그대로 해석하는 거고 법을 해석할 때 그다음에 이제 그 체계적 해석이라는 거는 어떤 사용된 맥락 그죠? 맥락을 고려해 가지고 의미를 파악하는 거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법을 해석하는 거 그다음에 역사적 해석은 입법 과정 법 만들 때 그 당시 역사 그때 이제 고려해 가지고 이제 법을 해석한다 그거잖아요. 그죠? 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물리적 해석 그다음에 체계적 해석 그다음에 그 역사적 해석 그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물리적 해석이야 뭐 설명할 거 있나? 이거 그냥 뭐 단어나 문장 그대로 해석한다는 거니까 체계적 해석을 설명하려고 여기 이제 담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 담보 그다음에 요 담보 왜? 이 담보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온 이유가 요 체계적 해석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체계적 해석이 뭐냐면은 요 맥락을 고려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담보는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저거 그다음에 채권에 관련된 맥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그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이 어떤 뭐 유상계약의 이제 맥락으로 보거나 아니면 뭐 채권과 관련된 어떤 맥락으로 보거나 뭐 어쨌든 맥락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체계적 해석에 대한 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역사적 해석에 대한 설명이 있나? 일단 뭐 가에는 없죠. 가에는 없는데 나에 있습니다. 나에. 여기 역사적 해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입법 과정에서 어떤 연대 보증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입법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결국 뭔 얘기입니까? 이걸 나 다 합해가지고 어쨌든 뭐 법 해석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 법 해석에서는 이제 물리적 해석, 그다음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이 있는데 체계적 해석을 설명하려고 담보라는 걸 이용했고 그다음에 역사적 해석을 설명하려고 이제 어떤 보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고 하나씩 봅시다. 뭐 이거 내용이 수특이 뜬 거라서 그죠? 어느 정도 다 읽어지죠, 그죠? 읽어집니다. 담보 얘기가 나오고 뭐 유상계약 할 때 유상계약이라는 거는 정의는 현재 서로 이제 대가를 주고받는 거 기브 테이크라는 거죠. 유상계약 그죠? 그럼 담보에 대한 맥락을 뭐 이런 조치다.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 또 보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보증 같은 경우에는 뭐 유상계약이 아니다, 그죠? 유상계약이 아니다. 유상계약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여기서 설명하면 채무자, 그죠? 채권자. 채무자는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이죠. 돈을 내야 돼. 줘야 돼. 근데 보증인이 있는 게 낀 거야. 그죠? 보증인. 이놈이 여기다 주는 거야.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보증 계약이죠. 담보가 아니라 보증. 그러니까 보증 계약은 얘들 둘 사이에 만든 겁니다. 채권자하고 보증인 사이에 만들어지는 어떤 계약인 거죠. 보증 계약이죠, 그죠? 응? 그러니까 원래는 채무자가 여기다가 채권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원래는 줘야 되는데, 그죠?
얘가 이렇게 준다고. 응? 그러니까 야 내가 보증 쓸게 이래가지고 이거 문제 생기면 내가 돈 다 줄게 이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는 얘 뭘 해줘야 되겠지. 야 고맙네. 보증 써줬기 때문에 뭘 해 고맙네 이렇게 주겠죠. 그죠? 그죠? 이게 이제 그 보증 계약인 거지. 원래로 치면은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주는 게 맞죠, 그죠? 요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유상 계약인 거지. 유상 계약. 그죠? 유상 계약입니다. 유상 계약. 그죠? 근데 유상 계약이 아니고 보증 계약이다. 왜 그러냐면 채무자가 직접 주지 않고 보증인을 거쳐 주기 때문에 여기 보증 계약이다. 요게 이제 문제 뒤에 나옵니다. 그 얘기 있고 요거 좀 보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보면 이제 결국 이제 그 보증인을 보호하는 법의 그 예를 들어가지고 요거 이제 역사적 해석을 설명하는 겁니다. 보증인 보호를 할 때 보증인 보호하는 방법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보증인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그죠? 일단 뭐 보증 계약할 때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호하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 뭐 보증 계약을 다 했는데 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달라 안 그러고 이 만만한 놈, 이 보증인에게만 요구하는 거야. 그때 이제 어떻게 보호할 건가? 그런 얘기고, 그죠?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그 보증인 그 채무자가 집에 뭐 이렇게 좀 재산 보유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강제로 집행해라. 왜 나한테만 그러냐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권리마저 포기하고 야 내가 다 책임질게라고 한 바보 같은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연대 보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대 보증인. 얘는 야 뭐 채무자가 뭐 돈이 얼마 있든 없든 간에 내가 다 낼게. 그죠? 이게 이제 연대 보증인이죠. 그러면 전액을 다 내야 되는 거지. 전액을 다 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전액을 연대 보증인이 다 내야 되는 거지. 이 바보 같은 놈이 돈을 다 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보호를 해야 된다. 그죠? 왜? 역사적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 때 연대 보증인도 좀 보호하자. 그 바보 같은 놈도 좀 보호해주자. 뭐 그런 게 물론 이제 뭐 문자 그대로나 어떤 문자나 단어, 그 단어나 어떤 문장에서는 뭐 단어나 문장에서는 뭐 좀 물리적 해석을 하게 되면 보호가 안 되겠지. 왜냐하면 연대 보증인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무조건 다 낸다고 막 주장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그죠? 보증인을 보호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보호하자. 왜? 역사적 해석으로. 그죠? 입법 과정에서 좀 보호하자라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보호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내용이었고. 전개 방식 봅시다. 조금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다시 영상을 또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전개 방식 봅시다. 가와 같은 경우에는 뭐 구조는 이런 거죠. 그죠? 요거 이제 이런 어떤 법 해석의 이제 세 가지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체계적 해석을 설명하는 예 두 가지 들었다. 법조문에 대한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을 이제 구분해서 제시. 세 가지 제시했죠. 그죠? 하나, 둘, 세 가지 제시했네. 그 중에서도 체계적 해석에 대한 예를 두 개를 들었다라는 거고. 그다음 나 같은 경우에는 보증 계약에 관한 어떤 뭐 규범의 어떤 주요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그렇죠. 보증 계약이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뭐 보증 계약을 할 때 어떤 뭐 할 때 뭐 이런 어떤 뭐 보증이 그러니까 뭐 내용이 조금 뭐 확실히 딱 좋은 건 아닌데, 그죠? 이게 이 말이 보증 계약을 할 때 이제 보증인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에 대한 얘기들인데 뭐 깔끔한 느낌은 안 됩니다만 어쨌든 뭐 열거가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보증에 관한 어떤 법률, 보증에 관한 법률, 뭐 물론 뭐 그 법률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보증인을 보호하는 거, 그죠? 주요 이제 규범들은 이제 주요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오케이, 그죠? 뭐 깔끔한 느낌 안 들지만 뭐 맞는 것 같다. 그 다음에 5번 적절하지 않은 것, 좀 내용을 지겠죠. 가 같은 경우에 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 유상계약에서의 담보라는 거는 이거 유상계약이라는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죠.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유상계약이라는 거는 당사자끼리 이제 서로의 대가를 이제 주고받는 거다. 그죠? 주고받고. 그러나 또 담보는 당사자 간의 거래 대상이 이제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 대상이 어떤 값어치를 좀 보장한다. 그런 느낌 들죠, 그죠? 야, 담보원 못 믿겠는데? 막 이러니까. 어떤 계약을 할 때 못 믿겠는데니까. 야, 내가 이게 있는데, 이거 담보로 하자. 이게 보증을 하는 거지. 그죠? 보장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맞고. 근데 교환 대상 사이에 어떤 값어치가 일치해야지만 계약이 체결됩니까?
원래로 치면 이렇게 이게 맞지 원칙은 그죠? 응? 야, 값어치가 일치해야지 계약할 거 아니야. 응? 어떤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근데 어떤 바보가 있는 거야. 얘는 뭐 이렇게 좀 자기한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체결이 가능하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어치가 일치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바보 같은 놈이 그냥 자기가 불리하게 어떤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계약 체결은 지들 마음입니다. 체결은 그죠? 답은 4번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속지 마라 이거지. 그죠? 그다음 6번 기억의 이유. 기억이 뭔데? 있네. 그 얘는 이제 주채무자와 이제 보증인 간에 주채무자, 그러니까 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어떤 보증의 대가를 이런 뭘 준다는 얘기죠, 그죠? 야, 내가 보증서 줄 테니까, 너 나한테 뭐 좀 해줘, 그죠? 이럴 수 있죠. 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다. 체결되었겠지. 어떤 바보가 아무것도 안 줬는데 보증을 쓰겠어요, 그죠? 뭔가 이득을 주겠지. 그래갖고 보증을 쓰고 문제가 생기면 얘가 이제 채권자에게 돈을 준다. 이게 보증이니까. 이가 뭔데? 봅시다. 위에 거 봅시다. 그 보증계약은 이게 보증계약이죠, 그죠? 이 보증계약은 보증인에게 만채무를 발생시킵니다. 보증인이 여기다 돈을 갚아야 된다, 그죠? 이게 하기 때문에 유상계약이 아니다. 만약에 유상계약이 되려 그랬으면 아까 얘기했나? 유상계약이 되려 그랬으면 유상계약이라는 거는 기브 앤 테이크라 그랬잖아요. 유상계약은 서로의 대가를 주고받는 거라 그랬죠. 기브 앤 테이크. 응?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 이거 만약 유상계약이라면 얘가 주고 얘가 받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지. 이게 유상계약이지. 맞나요? 이게 유상계약이잖아. 그죠?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돼야지 유상계약인데 유상계약이 아니잖아. 왜냐면 실제로 물건을 주는 걸 얘한테 주겠잖아. 그 채권자가 물건을 주는 거 여기다 채무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주고받고 아니죠. 그죠? 근데 주는 거는 여기다 물건을 주고 돈은 여기서 받는 거지. 맞나? 그 유상계약이 아닌 거지. 보증계약이라는 게. 그죠? 이해되죠? 기억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주든 말든 값어치를 주든 말든 그런 상관없이 어쨌든 유상계약이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유상계약이 되려 그러면은 요렇게 주고 요렇게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데 얘는 물건을 얘한테 주고 돈을 여기서 받으니까 유상계약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죠? 가의 기억의 이유는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보증인에게 이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 보증인에게 대가를 준다고. 채무자가 이게 보증인에게 뭘 주겠지. 대가를 주겠지. 보증슨 대신에 뭐 좀 해주겠지. 그래서 지는 사람이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보증계약은 요거고, 그죠? 보증계약은 요거고,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요놈 둘이잖아.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보증인과 채권자입니다. 그죠? 얘는 아닌 거지. 그죠? 요놈과 요놈이 보증계약의 당사자고 얘는 아닌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상계약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유상계약이 아니다. 그죠? 아까 말했던 유상계약이 되려면 주고 받고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 이해되고. 연대보증인 이 바보, 그죠? 100% 야 내가 다 책임질게. 채무자가 재산이 있든 말든 내가 다 책임질게. 이게 이제 연대보증인이잖아요, 그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해가지고 채권자가 돈 내놔라 이거지. 돈을 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주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해가지고 채무이행이 청구한다면 이게 뭡니까? 돈 내놔라고 했다는 얘기지. 돈 내놔라고 하니까 그 채권이 실현이 됐어. 실현이 됐다는 얘기가 뭡니까? 돈을 더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돈을 다 갚았어. 그러면 더 이상 보증 채무를 이행할 의미가 없지, 당연히. 돈 다 갚았는데 보증인이고 나발이고 무슨 상관이야. 그죠? 답은 당연히 5번이고. 그 다음 8번도 봅시다. 8번. 8번 보게 되면 일단 갑이 나오고, 갑은 예술품 팔아먹네. 예술품 팝니다. 을에게 팔아먹어요. 판다. 그러면은 을은 수집하는 놈이고, 이제 돈을 열로 줘야 되겠지. 얘가 이제 채무자. 그죠? 돈을 줘야 돼. 얘는 돈을 받아야 돼. 채권자. 채권자. 그죠? 돈을 받아야 돼. 그 다음 병이 나오죠. 병은
야야 내가 이거 보증할게. 보증인. 그죠? 보증인. 응? 일로 돈을 줘야 되는데 응? 여기 보증인이 돈을 주겠지. 그죠? 보증인이 이렇게 돈을 주는 겁니다. 원래는 얘가 조금씩 주다가 돈을 안 줬네. 그죠? 그럼 이제 병이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그러다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납부했는데 을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네. 요놈이 예? 돈을 안 줬어. 돈 안 갚았어. 그러면 이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지. 갑이 그러니까 갑이 야 병에게 야 돈 내놔. 그죠? 너 보증 섰잖아. 돈 내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답은 지금 뭐 3번인데 봅시다. 한번 봅시다. 보증계약서에서 병의 서명이 있대. 서명했네 병이. 그죠? 보증계약할 때는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보증계약할 때는 본문에 있죠. 그 다음에 연대보증특약이 없대. 아 얘가 좀 그래도 조금 똑똑한 놈이네요. 그죠? 연대보증특약을 안 했네. 그러니까 내가 100% 다 물게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을에게 강제집행 재산이 있음을 이제 병이 갑에게 증명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갑이 얘한테 돈 내놔라고 하는 거야. 근데 병이 가만 보니까 을이 재산이 있어. 야, 을한테 달라 그래. 돈 재산 있는데, 그죠? 증명했어요. 그죠? 재산 있다. 을이 지금 재산 있네. 라고 했을 때, 병은 갑이 요구한 100만 원 지급 거절할 수 있죠. 연대보증 안 했다 그랬잖아. 응? 그러니까 연대보증을 했을 경우에 거절할 수 없는 거지. 이해되죠? 그죠? 본문에 있잖아. 문제가 너무 좀 싱겁게 끝났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어휘 좀 봅시다. 답만 봅시다. 뭘 바로잡는다는 얘기지. 뭘 바로잡아. 규정한다. 그죠? 계약이라고 규정하는 게 뭘 바로잡아. 틀렸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봐. 이 어휘는 이렇게 쉽습니다. 쉬워요. 그죠? 굉장히 쉽죠. 말이 안 되는 게 바로 딱 보이잖아. 그죠? 넘어봅시다. 10번, 13번 열팽창 넘어갑니다. 예, 질문 봅시다. 일단 뭐 열팽창, 열팽창, 그 열받으면 팽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팽창한다는 얘기고,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뭐 선형 열팽창 개수인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길이 변화율을 이제 뭐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그죠? 뭐 길이 변화율 델타 L을 뭐 온도 변화량 델타 T로 뭐 나눈 값이다,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인바, 요거 이제 수특이 있었죠, 그죠? 인바에 대한 얘기, 그 알루미늄과 인바. 이거 이용해가지고 이제 뭘 만들었다는 얘기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띠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선형 열팽창 개수가 이제 다른 걸로 만들었다. 한 거고. 그러니까 B, Q층이 이제 그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네. 그죠? 많이 늘어나고, 요거는 조금밖에 안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회전 모멘트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률에 대한 얘기 나오고, 공률의 계산은, 공률은 뭐 공률 반지름에 어떤 역수다. 이런 거죠. 그걸 계산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액추에이터는 뭡니까? 이거 요 끝을 이제 고정한다는 얘기지. 요 끝을 고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고정시키고,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온도를 올리게 되면, 이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뭐 휜다는 얘기지. 이렇게 휘어갖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휘어가지고, 요렇게 휘겠지. 그죠? 그래갖고, 여기 뭐 어떤, 전기 장치가 있는 거야. 뭐 전선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 띡 닿는 거야. 띡 닿는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기가 흘러가지고 뭐 어떤 작용을 하겠지.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전기를 흐르게 하거나 전기가 안 흐르게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액추에이터입니다, 그죠? 그래갖고 뭐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 뭐 이렇게 다시 떨어지고, 그죠? 뭐 냉장고나 뭐 에어컨 뭐 이런 거 하겠지, 그죠? 그때 이제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뭐 마장 문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게 증가하면 어떤 게 감소하고, 뭐 어떤 게 증가하면 뭐 또 동시에 뭐 같이 덩달아 어떤 뭐 증가하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증가하면 뭐 감소하면 증가하고 그런 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계속 봅시다. 10번 문제 봅시다. 내용일치. 답은 5번입니다. 뭐 서로 다른 물질을 두께가 같은 두 층으로 접합했다. 만든 띠. 이런 거 만들었다는 얘기지. 이런 거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만들었어. 만든 띠에 이제 온도를 올렸어. 그러면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어떤 뭐 빨리 완료된다. 속도. 그러니까 두께와 속도, 띠의 두께와 속도. 어디 있었습니까? 끝에 있네. 여기 있네. 시간. 그죠?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대. 두께가 얇은 놈이 시간이 짧대.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은 두께가 얇을수록 힘이 빠르다. 시간이 짧고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죠? 같은 얘기잖아. 그죠? 내용 일치네. 그죠? 바로 쉽게 풀리고.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11번. 추론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추론. 그죠? 쉽지 않죠? 3번입니다. 답은. 그 두 물질은 접합해가지고 두 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었대. 이런 식으로 띠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접합해가지고 만들었대. 근데 온도를 내렸다. 이 갑자기 왜 또 이런 얘기야? 이게 추론이죠. 추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다 지문은 전부 다 이제 그 온도를 높여가지고 팽창하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줄이면 어떻게 될까? 온도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지 뭐. 어쨌든 온도 변화에 따라 이제 길이 변하니까, 온도 변화에 따른 그 길이 변하니까 그게 이제 선형 열팽창 계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도를 내린다 하더라도 길이가 더 크게 변화하겠지. 이게 큰 놈이.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지. 얘가 이렇다 하더라도 요놈이 지금 선형 열팽창 계수가 높죠. 그죠? 요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거고, 이것처럼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줄였어. 온도를 줄이면 열팽창이 아니고 열축소라 그러나? 뭐지? 하여튼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것도 줄어들겠지. 근데 이놈이 더 많이 줄어들겠지. 왜? 선형 열팽창 개수가 이게 Q고 이게 P라고 했을 때, 이게 더 크니까. 열팽창 개수가 크다라는 얘기는 온도에 따라서 그 변화하는 양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온도를 낮추니까 많이 축소했고 조금 축소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오그라들겠지. 맞나요? 응? 이건 조금 줄어들고 이거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쪼그라들 거 아니야. 이렇게 휘겠지. 맞죠? 그죠? 이해되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휘는 겁니까? Q 쪽으로 휘는 거잖아. Q 쪽으로.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큰 쪽으로 휘는 거잖아. 그죠? 작은 쪽으로 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큰 쪽으로 휘는 거지. 그죠? 요거 뭐 추론한 내용이네요. 그죠? 계속 이제 지문에서는 전부 다 온도를 이제 높인다. 라는 얘기였고. 12번. 이것도 뭐 문제가 좀 3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접한데. 봅시다. 두 물질 접합해가지고 만든 두 층으로 만든 두 종류의 띠, A와 B. 그러니까 요런 걸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죠? 요런 걸 그 A와 B로 나눠서 만들었다라는 얘기고. 열팽창 개수 이제 차가 B가 더 크대. 띠가 두 개가 있는데 열팽창 개수가 띠를 이제 두 개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두 개를 만들었는데 차이가 B가 더 크대. 이게 이제 A라고 하고 B라고 합시다. A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이가 요 조금 늘어났을 때, 요만큼 늘어났을 때 별 차이가 없이 많이 늘어났고, 이건 많이 이건 좀 늘어나는 거 지금 기준 똑같이라고 잡았습니다. 요거 예를 들어 이제 똑같이 잡았다고 봤을 때, 그죠? 차이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차이가 많은 거지. 요거밖에 안 늘어났어. 그죠? 요거밖에 안 늘어났다고. 이건 많이 늘어났고. 그죠? 이런 상황이다. 차이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그죠? B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뭐 이런 상황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띠를 활용해가지고 오른쪽 그림 만들었어. 이런 얘기 만들었다. 라는 얘기고, A를 두 개 사용해서 찌개 A. 그 다음에 두 개 사용해서 찌개 B를 만들었대. 별거 내용 없고, 온도 T0에서는 이제 모두 평평했다. 그럼 T0가 이제 기준 온도네. 이게 지금 T0인 상황이죠. 그죠? 상황이었는데, 이후 이제 온도 T로 이제 올렸을 때 이제 B만 물체를 잡았대. B가 이제 많이 휘었다는 얘기잖아요. A는 조금밖에 못 오고, B는 많이 휘어가지고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가 더 많이 휘었다. 더 많이 휘겠지. 이거 지금 그림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많이 휠까요? 이게 많이 휠까요? 차이가 큰 놈이 많이 휘지. 그죠? 조금밖에 안 늘어났으니까. 조금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많이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 좀 깨작 올라가겠지. 많이 휘고. 그죠? 이거 이해되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B가 잡았겠지. 물건을. 그런데 이제 T0에서 T1보다 T2 온도가 높은 게 T2네. 더 높은 온도로 올렸다. 그러면 A도 잡았다. 그죠? 뭐 그런 상황이구나. 어렵지 않죠. 그죠? 온도를 좀 많이 높이면 둘 다 잡는 거다.
답은 1번인데 봅시다. T0에서 T1으로 온도를 올렸을 때 보다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그러니까 T2로 온도를 올려가지고 둘 다 잡았다. 그때 이제 A와 B에 모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이 이제 소멸되는 시점, 공률. 이게 뭐 말은 이렇게 써놨는데 뭐 본문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외부에서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이 뭡니까? 최대한 다 휘었을 때 그때 말하는 겁니다. 이 다 휘어가지고 정지된 상황, 그때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뭐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죠? 최대한 올라와 있다는 얘기지. 최대한 휘어 있는 상황, 딱 정지되어 있는 상황. 그때 이제 공률이 어떤 게 시점이 공률은 더 크겠군. 그러니까 T2일 때 더 많이 공률이 더 크냐? 그죠? 그죠? 이게 지금 공률은 이게 더 크지. 그죠? 공률은 이거보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더 많이 휘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을 뭐 공률, 그다음에 뭐 외부에 갈 수 있는 힘 소멸되는 시점 이렇게 써놨지만 결국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본문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많이 휘었냐 작게 휘었냐 그 얘기잖아요, 그죠? 당연히 T2일 때 많이 휘지. 더 많이 공률이 더 크지. 공률이 크다는 말은 많이 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률 반지름이 역수라 그랬으니까 공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공률이 큽니다. 왜? 공률 반지름이 작다는 얘기가 뭡니까? 요렇게 휘는 이 원, 그러니까 공률 반지름이 요렇게 원이 될, 그죠? 이게 이제 원인 거지. 이 원점이고, 요렇게 요 정도 휘었다면, 요 정도 요렇게 휘었다면, 다시 요렇게 요 정도로 이렇게 휘었다면, 그죠? 이렇게 휘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요때 이제 공률 반지름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의 호고, 이 반지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률 반지름이 큰 경우를 봅시다. 그죠? 공률 반지름이 이거잖아요. 그죠? 공률 반지름이 이거기 때문에 이 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원이 많이 휜 걸까요? 이게 지금 그림상이 좀 그렇네. 그죠? 원을 그리면 거의 직선에 가깝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휘는 정도가 작을 거 아니야. 이거는 확 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되지. 이 길이. 그죠?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 길이가 늘어난다고. 어? 이 길이가 늘어난다고. 반지름이 길수록 이 길이가 쪼그라든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점에서 여기까지. 요 길이. 요 점에서 여기까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반지름이 크잖아요. 응? 반지름이 지금 작은 상황이죠. 그죠? 공률 반지름 작은 상황. 반지름 작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많이 휜 거고. 공률 반지름이 길잖아요. 그러면은 조금밖에 안 휘었다는 얘기지. 공률 반지름이 짧을수록 많이 휘었다는 얘기지. 맞나요? 그죠? 공률은 더 크다. 그죠? 요게 이제 공률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이게 공률이 더 크다. 많이 휜다. 온도를 많이 주면 많이 휜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조금 문제가 조금 이거 안 어려운 게 느껴지는데 뭐 배경 지식 때문에 그런가? 그죠? 하여튼 바로 풀렸습니다. 13번 봅시다. 13번 어휘 문제니까 빠르게 봅시다. A, B. A가 어딨나? 얻는다. 뭘 얻어? 변화량을 처음 기로 나누어서 얻었다. 값을 얻었다는 얘기네. 뭔가 값을 얻었다. 그죠? 어떤 값을 얻었대. 근사치를 얻었다. 바로 느낌 나네. 용기 얻었다. 그 다음에 결과 좀 애매한데 놔두고, 그 다음에 보람을 얻었다. 그 다음에 자신감을 얻었다. 틀렸죠, 그죠? 봅시다. 그 다음에 B 봅시다. B가 이제 돌아온다.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다. 원래 모양. 고향으로 돌아왔다. 원래 모양. 좀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먼 길로 돌아왔다. 틀렸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고향이랑 이렇게
요거 뭐 원래 모양 뭐 이런 거 조금 약간 비슷한 느낌 들죠? 범위가 비슷하다. 답이 1번. 이거 좀 애매하네요. 그죠? 어쨌든 OX 삼각형 이용해가지고 풀면은 바로 이제 그 가장 비슷한 값을 찾아낼 수 있다. 답을 찾아낼 수 있다. 그죠? 1번.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봅시다. 예, 마지막 질문 봅시다. 이건 뭐 질문 뭡니까? 이거 뭐 인격의 동일성의 얘기죠. 그러니까 인격의 동일성의 얘기는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5분 전에 나가 있었고, 지금에 나가 있을 거고, 5분 후에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인격이 동일한가? 인격이 동일한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좀 다르지. 신체적으로 뭐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5분 전에 나라고 하지 말고 뭐 어제의 나, 그러니까 지금의 나, 미래, 내일의 나,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확실히 뭐가 좀 다르죠. 조금이라도 뭐 살이 쪘거나 조금이라도 살이 빠지거나 어쨌든 뭔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영혼 어떤 뭐가 그래도 같은 게 뭐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인격적으로 쭉 이어진다. 인격이 동일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칸트 이전, 그죠? 칸트 이전은 어떻게 봤고, 칸트는 어떻게 봤고, 그 다음에 스트로스는 어떻게 봤고, 롱게네스는 어떻게 봤다. 요게 이제 그래 구조입니다. 인격 동일성 문제에 대해서 칸트의 생각, 그 다음에 칸트 이전의 생각, 칸트, 그 다음에 스트로스의 생각, 그 다음에 롱게네스의 생각, 이렇게 구조는 좀 단순한데 내용으로 봅시다. 일단 칸트 이전에는 뭐 몸은 조금씩 달라졌지. 몸이 조금씩 달라졌지만 결국 영혼이 쭉 이어온다. 그죠? 심플하죠.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봤는데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왔는데 칸트가 아니다 이거. 영혼은 인격이 아니다. 그죠? 다르게 본 거지. 인격과 영혼을 다르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자기 의식을 한다.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요걸 좀 잘 봐야 되는데 여기 좀 A가 이해하기 어렵죠. 칸트 같은 경우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장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이 어떤 인격이다. 그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가 영혼이 자기 의식을 한다. 영혼이 의식을 한다. 그죠? 영혼이 의식을 한다. 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그건 뭐야? 아까 영혼이 인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얘기지.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의식을 하는 게 영혼이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첫 번째가 뭡니까? 의식을 하는 게 인격이다. 인격이 의식을 한다. 인격이 의식을 한다. 첫 번째 주장. 두 번째 주장은 영혼이 의식을 한다. 인격이 의식을 한다. 첫 번째. 영혼이 의식을 한다. 두 번째. 그죠?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영혼이 인격이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전제를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영혼하고 인격이 같은 게 아닌가? 아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칸트 이전에는 영혼이 곧 인격이다라고 봤지요. 그죠? 영혼이 곧 인격이라고 봤는데 지금 이제 칸트는 아니다. 그건 뭔데?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몰라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모른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그 모른다는 얘기지, 이거를. 그죠?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실존에 관해서는, 실존적인 어떤 문제를 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죠? 영혼 자체를 실존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실존하는지 설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격이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그 실제 세계죠. 인격이 의식을 한다라는 거는 실제 세계잖아. 그 요거는 실제 세계가 아닌 거지. 영혼이 의식을 한다는 거니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 실제성이 떨어지고, 그죠? 실제성이 떨어지고, 이거는 실제성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실제성이 있고 실제성이 없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죠? 이거 이제 두 개 다 인정을 하고, 그 실제성이 있는 것도 뭐 인정을 하고, 실제성이 없는 것도 인정을 하는, 뭐 이런 어떤 이상한 상태가 생깁니다. 그죠? 칸트 같은 경우에는. 칸트 이전에는 이거라고 믿은 거지. 그죠? 이거라고 믿은 건데. 그죠? 이거 생각보다는 이걸 믿은 거야. 칸트 이전에는. 그죠? 그러니까 실제하는 어떤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한 뜻이, 그러니까 이게 뒤에 거는 이제 그 실제함을 뜻하지 않는다. 그죠? 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칸트는 어중간한 거야.
얘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뭡니까? 경험주의 철학. 요거는 합리주의, 이성주의 철학. 그죠? 뭐 이런 뭐 관념주의.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짬뽕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칸트는 두 경험주의 철학과 이제 그 이성주의 철학 두 개를 짬뽕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이제 A에 대한 얘기였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칸트는 요때 이제 5분 전에 나와, 지금에 나와, 5분 후에 나가, 각각의 주관이 있다. 각각의 주관이 있고, 이 주관들을 연결해주는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는데, 몰라. 그게 이제 영혼인지 아닌지 몰라. 그죠? 어쨌든 간에 각각의 주관들이 연결되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이게 한 덩어리가 나다. 이래 보는 거잖아요. 칸트가. 그죠? 각각의 복수의 주관. 복수의 주관이지. 5분 전에 나의 주관, 지금의 나의 주관, 미래 5분 후에 나의 주관. 요 주관들이 있는데 각각 주관들이 다 연결된다. 이래 보는 거지. 그 연결시키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이게 보는 게 이게 이렇게 쭉 연결되기 때문에 나라고 보는 거다. 요런 얘기를 이제 칸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이상하게 복잡하고, 그죠? 그러니까 스트로슨이 나와가지고 이거 야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 헛소리다, 헛소리. 그죠?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 스트로슨. 그 스트로슨 같은 경우에는 뭔 얘기 하는 겁니까? 그냥 뭐 실제로 살아보니까 경험주의죠. 실제로 살아보니까 지금에 나와, 지금 5분 전에 나와, 지금에 나와, 5분 후에 나가 쭉 이어지더라. 왜? 태어나가지고 쭉 보니까,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게 쭉쭉쭉 다 뭐 이렇게 따로따로 아니고 쭉 연결되더라. 살아보니까,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스트로스는. 그다음에 롱게네스 얘도 마찬가지, 그죠? 결국 뭐 쭉 살아간다. 그 뭐 신체의 중요성. 그죠? 실제 세계 뭐 그런 걸 뭐 어떤 이성이나 어떤 뭐 영혼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실제 세계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거기에 대한 관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얘기는 이제 그 칸트 이후 스트로슨이나 뭐 롱게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물론, 그러니까 좀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보다는 좀 물질,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 맞는지 말이 맞는지 몰라. 그죠? 지금 다 증명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실제로 뭐 칸트 이전에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맞는 건지, 얘들이 맞는 건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칸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죠? 뭐 스트로슨이나 또 뭐 롱게네스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지. 몰라요. 유물론이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좀 이제 그 수능이나 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어떤 뭐 완성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 유물론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어떤 뭐 누가 정권을 잡느냐, 그죠? 어떤 성격의 정치 성향을 띠느냐에 따라 유물론을 조금 싫어할 수도 있고 유물론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죠? 뭐 그런 겁니다. 약간 뭐 좌측의 개념, 그 약간 좌익 성향이다. 그러면은 유물론을 조금 좋아하고, 우익 성향이다. 그럼 약간 좀 그 유물론보다는 저기 합리주의, 관념론 이런 걸 조금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영혼을 좀 믿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런 건 뭐 알아서 학생들이 알아서 보면 판단하면 됩니다, 그죠? 이건 뭐 수능 특강에 나왔다, 수능 완성에 나왔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이다. 뭐 그렇게 믿는 학생은 없죠, 그죠? 봅시다. 일단 뭐 내용은 그 정도고, 문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내용이 일치하는 것 골라라. 내용 일치 문제네요. 답 5번입니다. 롱게네스에 따르면 이제 살아있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이제 선택이 필수적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 시공간적 세계가 뭔 얘기입니까? 지금 현실 세계잖아. 현실 세계. 이 현실 세계에서 이제 현실 세계에서 뭔가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야, 내가 대학을 뭐 인서울을 할까? 내가 그냥 지방대 좋은 대학을 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점수인데, 어디로 가야 될까? 뭐 그런 거 선택을 할 때 살아있다는 게 필수지. 뭐 살아있어야 뭐 원서를 넣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에는 여기 있네.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 뭔가를 선택해요, 그죠? 삶에서, 그죠? 그러려면 이제 신체가 있고 살아있어야 된다. 그죠? 그 살아있다라는 게 필수다. 그죠? 이해되죠? 답은 뭐 확실히 5번이고 내용일치 문제였다. 다음 15번. 15번 봅시다. 이거 좀 문제 이상하죠? 봅시다. A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A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그죠? 그 얘기인데 봅시다. 일단 A의 내용이 뭐냐? 일단 칸트가 일단 영혼이 인격이다 라는 견해를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이래 보는 거지.
칸트는. 그죠? 그러니까 칸트 이전에는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같다라고 본 건데, 칸트는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죠? 인격이 영혼인지 영혼이 인격인지, 그러니까 영혼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뭐 살아보니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칸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개념, 배경 지식이 뭡니까? 어떤 이성주의 철학과 경험주의 철학을 둘 다를 포함하고 있어요. 두 개 짬뽕시켜 놓은 게 지금 칸트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일단 뭐 칸트는 이건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른다, 같다라고 한 걸 반박하는 겁니다. 그죠?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아예 뭐 영혼이과 인격이 완전 다르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죠? 같다라는 거에 반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칸트는 첫 번째 그 두 가지 전제를 얘기하는데,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식, 그죠? 야, 지금 뭐 지금의 나와 5분 전에 나와 같은 거야 라고 이제 의식하는 주체가 뭐다? 인격이다. 그죠? 인격이란 놈이 의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전제는 뭐다? 영혼이 자기 의식을 한다. 영혼이 자기 의식을 한대. 그럼 지금 두 번째 그 전제에서는 주체가 누굽니까? 영혼이 자기 의식을 한대.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에서는 인격이 의식을 하고, 두 번째 전제에서는 영혼이 의식을 한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칸트 이전에는 요게 같다라는 거잖아. 그죠? 같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칸트 같은 경우에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주의 철학. 살아보니까 뭐 실제로 뭐 인격이 이제 그 나를 의식하고 있는 거야.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성주의 철학, 관념주의 철학.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영혼이 이렇게 막 의식을 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고 있는 거지. 사고를 하고 있는 거지. 그죠? 이 두 개를 짬뽕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이성주의 철학과 그 경험주의 철학을 두 개를 짬뽕시켜 놓은 거라고. 이것도 맞고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스트로슨이나 아니면 뭐 롱게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인정을 안 하겠지. 이것만 인정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 보면 좀 이해가 좀 되죠. 계속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여기 두 개 이제 전체 모두 납득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이제 영혼이 인격이다, 이게 이거라는 등호라는 그런 결론에 도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가 같다라고 도출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도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은지 안 같은지 몰라. 안 같다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죠. 그죠?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어중간한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은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은 요거겠지.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 인격이다라고 해버리면 아주 심플하게 그 칸트 이전의 세상에서 이제 느끼는 어떤 생각하는 정도가 될 텐데, 이거 지금 연결 안 되잖아요. 이 두 개 같다고 연결 안 되잖아. 뭐 그런 상황이고. 계속 봅시다. 첫 번째 전제에서는 등장하는 어떤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지. 실제성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성이 있다고. 그죠?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뜻하는 건데,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영혼이 영혼 자체도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도 인격이 의식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게 나 주체라고 봤을 때, 그죠? 내가 영혼을 인식하는 거잖아. 의식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의식 속에 포함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가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한 게 한데, 그죠? 내가 말해놓고도. 어쨌든 간에 뭐 생각하는 나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도 결국 의식 속에 그 나가 인격이라는 게 의식을 해야지만 느껴지는 거잖아요. 영혼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영혼도 결국 이제 의식이 하나라는 거지. 그죠?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에서는 이제 등장하는 의식은
뭔가 꼭 실제함을 뜻하지 않는다. 이 실제함을 뜻하지 않아. 실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이 과정에서는. 그 실제성이 없다. 실제성이 없다. 요거는 있다. 실제성. 한글이 실제성이 있다라는 거고, 요건 실제성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는 실제성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런 개념에서 봅시다. 그러니까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이라는 게 뭡니까? 두 전제를 연결한다. 그러니까 이 전제와 이 첫 번째 전제와 두 번째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은 영혼과 인격이 이제 같냐 다르냐, 뭐 그런 어떤 개념의 함의가 뭐냐? 함의는 실제성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점에서 다를까? 뭐 서로 다를까?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뭐야? 그러니까 두 전제가 서로 다를까를 얘기하라는 거야. 아니면 뭐 연결하는 개념과 두 전제 사이에 첫 번째 전제와 어떤 연결하는 개념과의 어떤 사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네.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두 전제와 연결하는 개념의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와 연결하는 개념. 그 첫 번째 전제는 요거잖아요. 요놈과 그 연결하는 개념이 뭡니까? 영혼과 인격이 영혼이 인격이다. 이게 지금 연결하는 개념 아닌가요? 이상하죠, 그죠? 하여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걸 이제 연결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거고, 요 관계, 그죠? 요때에 생기는 함의. 그다음 두 번째 어떤 전제, 두 번째 전제와 요거와의 어떤 함의. 그러니까 요거와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때 이제 뭐가 다르려 그러면 뭐 A가 있고 B가 있고 이게 두 개가 다르다.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함의는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이거잖아. 이거 함의가 뭐가 달라? 그죠?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1번 전제와 어떤 연결하는 개념과의 어떤 함의, 그다음에 2번 전제와 연결하는 개념의 함의. 그 두 개가 이제 다른 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성과 관련해서 보는 거니까 첫 번째 요 개념과 첫 번째 전제와 연결하는 개념과의 함의는 실제성이 없다. 실제성이 있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전제와 함의, 연결하는 개념과의 어떤 함의는 실제성이 없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얘는 실제성이 있고 다른 차이점이 뭡니까? 결국 차이점이 뭐냐? 얘는 실제성이 있고 얘는 실제성이 없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 말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안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 서로 다른데 뭐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지금 함의는 주어가 이건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그죠? 이제 입에서 해서 풀이하는 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와 이제 연결하는 개념, 첫 번째 전제와 연결하는 개념과 두 번째 전제와 연결하는 개념은 요거라고 보고, 요거는 실제성이 없고, 요거는 실제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질문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죠. 그죠? 실제성이 있다, 없다. 그죠? 어떤 점에서 다르냐? 실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상해. 그죠? 봅시다. 16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만 봅시다. 스트로스는 시공간적 어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적 인식은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경험적 인식이 자아에 의존하는가? 거꾸로 됐죠, 그죠? 거꾸로 됐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딨냐면, 자아의 인식, 스트로스는 어딨나? 잠깐만, 경험에 의존한다.
자기 의식도 경험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자기 의식이 자아에 대한 인식, 그죠? 자아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지금 자아에 대한 인식은 이제 자기 의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요거를 자기 의식으로 보는 거고, 요거가 경험에 의존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 놈이 그러니까 의존한다고. 요 놈이 요거에 의존한다고. 그죠?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경험적 인식이 이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아에 대한 인식이 경험에 의존한다고요. 여기. 그죠? 내용 일치죠. 그죠? 오케이. 됐고. 17번. 네, 17번 봅시다. 17번.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걸 골라라. 봅시다. 일단 뭐 갑은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이제 스캔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재현했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경험, 그다음 사고 방식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야 프로그램에. 그죠? 똑같이 얘는 생각을 하겠지. 만약에 어떤 A라는 사건이 딱 왔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이 프로그램이 생각하는 거랑 같겠지. 그죠? 그런 경우에 본래의 자신과 어떤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동일한 인격이 아니래. 똑같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죠?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신체 전체의 기호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체 전체의 기호로 일어난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그게 전부 다 기호해가지고 일어난 거다. 그죠?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이.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떤 그 뇌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온 몸에서 다 그냥 기호로 작동한다. 기호로 일어난 것이다. 즉 어떤 프로그램으로 재현될 의식은 단순히 어떤 뭐 신체 없이 만들어진 어떤 거기 때문에 인격일 수가 없다. 그죠? 생각하는 나의 어떤 지속만으로는 생각하는 나는 똑같지. 그죠? 나도 생각하는 나를 가지고 컴퓨터도 생각하는 나를 가지는데 그것만으로는 인격의 통일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죠? 살아있는 어떤 신체도 결국 이제 뭐 인격 구성의 어떤 요소다. 그러니까 얘는 좀 신체 이런 걸 좀 중시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 그다음 인격 동일성에서 이제 신체의 중요성, 인격 동일성에서 신체의 중요성. 이거 뭐 스트로슨이나 아니면 뭐 그죠? 그 누구냐 그 롱게네스의 생각과 좀 비슷하네. 신체가 필요하다. 그죠? 을 봅시다. 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죠?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본래의 자신과 동일한 인격이 똑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A라는 어떤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떤 생각하는 거랑 그다음에 컴퓨터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 동일한 인격이다. 그죠? 비록 프로그램은 신체가 없지만은 우리의 두뇌와 이제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사고 기능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똑같다. 그죠? 똑같이 반응한다. 똑같이 생각한다. 인격 동일성은 어떤 가정도 두지 않고 이러한 사고 기능의 이제 동일성만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 이건 뭡니까? 기능주의죠, 기능주의. 그죠? 어떤 똑같은 기능을 한다. 외계인이 뭐 내가 고통을 느끼는 거랑 그다음에 뭐 어떤 외계인이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다가 뭐 아프다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죠? 그 이제 기능주의, 기능이 똑같으면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인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동일한 인격이냐 아니냐. 같은 사고를 한다 해가지고 그 사고, 인격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얘기다. 그 두 개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답만 봅시다. 3번입니다. 답 3번. 일단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따르면 그 칸트 이전에는 뭡니까? 칸트 이전 영혼의 중요성. 영혼이 한다. 영혼이. 칸트 이전에는 어떤 뭐 인격의 동일성의 어떤 그 판단하는 건 영혼이지. 영혼. 그죠? 영혼이 주관을 하고 영혼이 어떤 주체인 거지. 그죠? 그래 봤다. 그러니까 칸트 이전까지 이제 그 유력했던 견해 영혼의 중요성. 그러면은 지금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금 컴퓨터에 들어갔다는 얘기인가? 그럼 뭐 동일하다고 보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죠, 그죠? 봅시다. 생각하는 나의 어떤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 갑은 그렇죠. 생각하는 나만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 입장, 갑의 입장과 칸트의 입장. 칸트 이전은 생각하는 나가 곧 영혼이네. 그럼 뭐 영혼이 컴퓨터에 들어간 거네?
그죠? 그러면은 갑은 컴퓨터는 아니다. 그죠? 인격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생각하는 나가 고스란히 그 컴퓨터에 들어간기 때문에 칸트 이전에는 그러면 동일하다고 보는 거네. 그죠? 동일하다고 보는 거네. 그러면은 갑은 동일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칸트 이전에는 동일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보겠네. 그죠? 갑의 입장은 옳지 않다. 라고 보겠네. 답 3번입니다. 그죠? 쉽지 않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문학을 좀 풀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빠르게 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풀이는 또 영상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영상 넘어갑니다.